인천항만공사에서 근무하셨던 송근군 선생님이신데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수백억 대 국민 세금 횡령 사건이 내용이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인천항만공사에 근무하였던 전 부두 운영팀장 송근군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크게 인천항만공사가 부패 행위를 하였는데, 그거는 첫 번째로는 항만시설 임대료를 위법 부당하게 감면하였습니다. 항만시설 임대료의 경우에는 구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과 항만법, 그리고 위임받은 구해양수산부 장관 고시에 따라 항만관리청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등은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고 임의로 이 계약 내용을 정하여 임대료를 불법으로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면한 사실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감면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 임대료뿐만 아니라 항만시설 사용료도 위법으로 불법 감면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당시의 사장인 김종태 사장과 임원, 그리고 관련된 일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또 항만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도 보면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항만시설 임대료와 같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데 인천항만공사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감면하였는데, 그 감면한 근거로서 인천항만공사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의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완결적 신고 때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고, 신고 법규는 내용은,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허가해줘야 사실상 신고가 아닌 거지요. 그렇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정부가 수리해야만 신고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수리하여야만 되도록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고는 해당 법규에 보면은 항만관리청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을 인정해야 되고, 다시 항만시설 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검토하여 인정하고, 다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여 명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 체계를 보면은, 이는 당연히 수리를 요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인천항만공사는 자기 완결적 수리, 즉 해양수산부에 신고만 하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엉터리 주장을 해가지고 국가 수입인 항만시설 사용료를 자기 호주머니 땅냥 마음대로 하여 국고를 낭비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하였습니다. 입찰 비리를 또 하였습니다. 입찰 비리는 인천항 재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 방안 수립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도에 입찰 공고하였는데, 당시에 노무라가 1차, 2차에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여서 이렇게 될 수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내용을 법률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자격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3차 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당시 입찰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본부장 구자윤과 대학교 동기동창인 박남규 교수가 참가하는 동맹정보대학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여기에서 보면은 입찰에 제출한 동맹정보대학의 서류를 검토하여 보면은, 여기는 자기들이 참여한 실적이 기술 용역으로서 입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그것 또한 또 기술 용역으로서 제출한 그것도 발급 기관의 증명을 받지 않는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정보대학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또 뭐냐면은 입찰 경쟁사인 주교통물류연구원에 제출한 실적도 연구 용역이 아니라서 해당되지도 않고,
그조차도 1억 4,900만 원으로서 사실 조금 차이지만 1억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송근곤 선생님은 이런 거를 왜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당시 부두 운영팀장으로 2010년도 1월 1일부로 부임을 받아서 근무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보니까 청구한 실적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금표와 달라서 그래서 부하 직원을 시켜서 그걸 조사를 시켜 놓으니까 부하 직원이 보고하기를 자기는 올해 1년 내 조사에도 이걸 할 수가 없이 너무나 많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거기 전산 시스템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수롭지 않게 정확하게 청구되는 줄 알고 누구도 그거를 보지도 않았던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2명을 더 붙여가지고 3명이 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너무나 많은 금액이고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혹시 인천항만공사에서 담당자가 실수해서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다 등기로 사실 조회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러한 금액을 내야 되는데 낸 금액이 이건데 맞느냐 하는 등기를 발송을 다 했습니다. 발송을 하니까 이제 그로부터 사실상 김종태 전 사장과 경영진과 일부들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감면해준 업체들이 거기 불안해가지고 일하니까 이 사건이 크게 돼버려가지고 그 김종태 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이제 알게 되면서 하면서 입찰 비리를 왜 아느냐면은 그 내부의 경영진이 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영본부장인 거기에 입찰 비리하고 그거 먹고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의 감면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업무상으로.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임원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운영본부장, 한 사람은 경영본부장, 한 사람은 건설본부장, 위에 사장이 있고 4명이 사실상 경영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관여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입찰 비리에 대해서 사장이 잘못했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노무라가 사장한테 와서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두 번째까지 유찰됐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하고 하니까 그때 사장이 알아가지고 당신 경영본부장을 그만두든지 그러면 요거를 같이 협력해서 무마하든지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가지고 제가 이 참 입찰 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해갖고 그 임원들이 똘똘 자기들이 부패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갖고 죄를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인천항만 비리의 감사원 역할을 하시게 되셔서 결국은 내부 고발을 하시게 된 케이스가 된 거고 해고까지 당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원에는 이런 내용을 감사 청구를 했는데 이 감사원에서 안 한다고 하신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해서 2012년도 1월 30일 날 항만시설 사용료 불법 감면한 것과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불법 감면한 것과 인천항 재개발 사업 연구용역 입찰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감사를 청구하니까 2012년 3월 8일 날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라고 이 감사원 내부에서 별도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원에서 청구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부패 거래하는 인천 항만시설 사용료 불법 감면과 인천항 재개발 사업 연구용역 입찰 비리를 포함하여 4건에 대해서 국민감사를 실시하라고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사원은 2012년도 5월에 제게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것을 보니까 감사 목적과 감사 범위에서 제가 국민감사 청구한 항만시설 사용료 불법 감면과 연구용역 입찰 비리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 않았습니다. 이는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이는 연명을 받지 않고 2013년 7월 19일 날에 항만시설 임대료 부분과 항만시설
이 앞에 항만시설 사용료 입찰 비리 이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부패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 건은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해양수산부로 이송하였고, 해양수산부는 다시 이 건은 인천항만공사가 해야 될 거로 판단된다고 해갖고 부패행위자가 사장으로 있는 인천항만공사로 이송하여가지고 사실상 부패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을 위반한 건데, 그거를 보면은 감사원 규칙에 보면은 감사원 규칙인 국민감사 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21조에는 부패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감독기관의 신고 사항의 일부, 전체 일부, 그렇게 좀 궁극적으로 감사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용은 감사원이 직접 조사하여야 된다는 법규로 볼 수 있는 거죠. 법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법규를 어기면서 해양수산부로 이첩하였고, 해양수산부는 다시 부패행위자가 사장으로 있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조사하도록 해가지고 사실상 이 부패 사건을, 세금 횡령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모든 이 조직들이 공모를 해서 사실상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국민감사 청구고, 국민감사 청구는 자기들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국민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국민감사 청구한 거는 400인을 연명을 받아서 한 거는 감사원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고, 이때 제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하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로서 한 거는 이렇게 하지 않아갖고 다시 부패 신고를 했어요. 이는 연명을 받을 필요가 없죠. 부패 신고하셨을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떠넘기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로 하였고, 이첩하였고, 해양수산부는 다시 부패 행위를 한 인천항만공사를 했으니까, 인천항만공사는 자기들 부패를 은폐하려고 그란에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자기들이 좋다고 엉터리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갖고 결국 이 세 기관이 공모를 하여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과 같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이 사건은 국민들의 세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누수시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서 항만시설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불법으로 감면하여 수백 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였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바 이러한 행위를 하였고, 감사원은 이러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패자를 보호하여 국가기관을 어지럽히는 망국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의 부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가지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